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으로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레프트윙을 맡겠다고 했던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대선 때까지 찐이야는 없어요. 글쎄 그렇게 되네. 예, 저 특정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분에게 네. 단독 코너를 저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예, 아시죠? 예, 그래서 예. 오늘은 그냥 예. 인터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야, 이거는 뭐 하는 데예요?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말은 진짜 좋은 말인데. 제가 전에 예. 민주당의 왼쪽 이재명의 레프트윙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제대로 그 포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 그늘이 길어요. 예. 혹시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지금 직장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근로기준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김태형 변호사님. 모르죠. 네, 1953년에 제정이 됐어요. 와, 그럼 6.25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바로, 굴뚝 공장도 제대로 없었던 때 만들어진 그 근로기준법으로 2025년에 지금을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1970년에 막 여러 산업이 막 꾸물꾸물 발전하기 시작하던 때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렇게 너무 그 노동자들 힘들게 사는데 일요일은 좀 쉬게 해주라. 예. 환풍기 좀 설치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얘기하다가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있네. 근데 법은 있는데 왜 보장이 안 돼? 이러고 그 분신으로 세상에 고발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로기준법도 같이 불사르고. 예.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 방송국에도 많이 계시는 프리랜서 분들 예. 또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예.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종, 다양한 일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른바 4대 보험에조차도 제대로 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예. 대타협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변화시켜내야 돼요. 예. 그 일을 민주당이 해내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우리 사회의 이 목소리는 작지만 거대한 소수, 예. 거대한 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직책을 맡기면서 이재명 후보가 박 의원 이런 거 좀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좀 특별히 좀 주문한 게 있었습니까? 그렇게 딱 특별하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면 주 52시간 관련해서 그 4.5일제 또 얘기도 하고요. 이 얘기하면서 경제인 단체 분들을 만나서 내가 이거를 계엄령 하듯이 미루고 가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 의사 숫자, 그러니까 의대 정원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다 타협하고 대화하고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설득해 가야 되는데 저는 맞는 자세를 얘기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또 우리 사회에 새로운 어떤 디자인들을 해나가는 거는 옛날식으로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대타협을 만들어내는데 예. 왼쪽에서 우리 사회 약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그런 지원과 힘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변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 이런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예. 국민연금에도 이분들이 제대로 가입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보통 비임금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는 800만 정도 보고 있고요. 예. 그분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 유예 대상자들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포괄시켜내고 사업주 부담분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걸 쉐어시켜낼 거냐. 예. 거기에 대한 설계와 타협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화합 얘기입니다.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홍 전 시장하고 통화했다면서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다는데 이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러브콜 이렇게 땡겨가는 겁니까? 당 적이 없어요. 홍 전 시장 탈당해서. 홍준표 전 시장님이
뭐 민주당의 콜에 예. 쉽게 응하진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예. 민주당이 선뜻 그런 분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어떤 우리하고 결이 좀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하려고 한다. 이거 상당히 운동장을 넓게 쓰는 일이죠. 예. 저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으로는 가장 좋고 국민들에게도 일정한 안정감을 주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홍 전 시장이 응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 어마어마한 득점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럼요. 어떻게 보면 평화회담을 제안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전쟁의 시대에 모두가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예. 평화회담을 제안하는 그러네. 그런 어떤 넓은 모습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준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게 우여곡절이란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우여곡절 곱하기 1만 번 끝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어요. 네. 이 박용진 위원장이 평가하는 김문수 후보는 어떤 후보입니까? 경쟁자로서. 민주당으로서는 땡큐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예. 나오면. 예. 근데 그렇게 제가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난리 부르스 끝에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정하더구만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세력이냐, 내란 반대 세력이냐, 그 계엄령 세력이냐, 민주화 세력이냐, 예.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 어허. 이 프레임을 우리가 원했던 건데 그렇게 짜고 있었는데 예. 민주당이 준비한 프레임에 딱 떨어지는 안성맞춤 후보 김문수. 그래요? 그렇습니다. 계엄이 어제 원래 계엄 본인은 반대한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어제 인터뷰 보니까 계엄 잘못했다 사과드린다 사과하던데. 그래도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납니까? 그럼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요. 뭐 저는 김문수 후보의 호를 하나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뭐요? 돌변. 돌변? 돌변 문수. 돌변 김문수 선생. 그거는 일단은 하나는 아마 단일화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단일화 때도 자기가 단일화를 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을지문덕 어쩌고 막 얘기하시던 분이 느닷없이 왜 후보를 벌써부터 끌어내려고 그래 이러면서 예. 강력히 저항하고 당사 점거농선까지 한 끝에 후보 자리를 지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어리둥절한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왜 이 후보 자리까지 가게 됐느냐? 예. 사실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었던 국회의사당에서의 앉아 계신 거. 그 요구에 예. 다른 국무위원들은 다 일어나서 국민을 향해서 사과 인사를 했는데 예. 김문수 장관만 그 당시 앉아가지고 꼿꼿 문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을 지금 이제 와서 돌변해서 예. 나는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요. 자, 그러면 태도 돌변 김문수. 앞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인터뷰 들어보니까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도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왠지 이번 주 목요일 날 뭐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뭐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 탄핵도 잘 된 겁니다. 뭐 이렇게 확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도 별 영향이 없을 거다. 민주당이 짜놓은 그 내란 옹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 출당을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 시절에 했었던 일들은 다 잘못됐고 우리는 거기에 처절하게 반성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고 예. 싶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 당규에 무공천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39조 3항이더만요. 내가 예. 찾아왔어요.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 자신들로 인해서 예. 그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선이- 반성하고 예. 자기들이 뽑아서 추천했었던 대통령이 그야말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해요. 그래요. 근데 예. 그 온갖 피곤한 일을 다 국민들한테 보여줘가면서 출마시켜놓고 이제 와서 도마뱀 꼬리 잘라내듯이 툭 털어낸다? 에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용 예, 이벤트고 선거용 사과에 불과해요.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네. 그런 말씀이세요.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여기 이제 김문수 후보의 말 중에서는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면 지금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가짜 진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풍요롭게 하는 네. 게 진보라고 하는 말씀은 맞죠. 근데 네. 윤석열 정부 집권 기간에 모든 경제 지표가 다 곤두박질 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사과는 일체 안 하시고, 뭐 수출, 투자와 소비, 예. 그리고 뭐 주가 다 곤두박질 쳤는데 오른 게 있다고 그러면 물가하고 환율만 오른 거 아니에요? 예. 그 이런 엉망진창의 경제 성적표를 가지고서 어허. 어디다 대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사회 정의는 더 엉망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저 망신살일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왜 후보를 내서 예. 이렇게 그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일 동안 국민의힘 후보가 예. 그 국민의힘이 내놓을 얘기는 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민주당에서 어제 김문수 후보가 어제가 아니군요. 이제 최종 후보 확정되고 이제 등록하자마자 망언집 이거 공개했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막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재명 망언집 이거 한번 낸 적 있었잖아요. 그리고 덕분에 우리가 예. 여러 오히려 이재명을 위한 이벤트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그랬었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망언이야? 너무 좋은데? 뭐 이런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선거 전략으로서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이거 망언집 얘기들. 국민의힘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게 앞뒤가 안 맞고 엉망진창일 그래요? 거고 모순적일 텐데 예. 망언까지 갈 것도 없고 정광훈 목사 찬양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었던 예. 그 모습이 아직도 국민들 눈앞에 아주 선명해요. 후보뿐만 아니라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이 예. 그런데 뭐 이제 와서 저는 굳이 뭐 망언지까지 찾아서 국민들한테 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모습 보시면 돼요. 지금 앞뒤 안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를 놓고도 그 당에서 앞뒤 안 맞는 일들 한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이수정 뭐 지역위원장 뭐 저기 범죄심리 그 담당하셨던 그분도 그랬고 박수영 의원도 그랬고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에 있다가 갑자기 돌변했다가 이제 와서 또 다시 태도 전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빨리 6월 3일이 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 앞에 헛웃음치게 하는 거짓말이랑 앞뒤 안 맞는 얘기 늘어놓지 말고 지금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김태현 정치쇼에서 박용진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당의 당규 39조 3항을 얘기했네. 예. 그걸로 지금이라도 저기 후보 공천 처리합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았어요. 90년생 최연소 의원 국민의힘에서 네. 30대 김용태 의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선. 근데 그 사고는 윤석열이 다치고 예. 난장판은 그 친윤이 다 만들어 놓고 왜 뒷정리는 설거지는 김용태 시켜요? 그 20일 동안 뭘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어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년 정치를 설거지용으로 갖다 쓰기만 하니까 예. 한국 정치에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고 어허. 그야말로 그냥 그 장식용 꽃꽂이용으로만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뭐 김용태 의원이 그 뭐 놀랄 만큼의 변화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예.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국민들 좀 그만 놀래켰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놀랬고 예. 계엄 때문에 또 아하. 뭐 단일화 그 아수라장 때문에 예.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랬고 저 아하. 가슴 쓸어 내렸으니까 예. 그냥 조용히 있거나 예. 문 닫거나 그런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어떤 동분서주 고군분투를 하더라도 예. 이미 저렇게 망가져 버렸고 그 난장판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권성동이 선대위원장인데 예. 그 어쩌겠어요. 같은 급이던데. 예. 그럼 김용태 위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어서 바꾸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짚어보죠. 어제 이제 김혜경 씨
이재명 예. 후보의 배우자 어제 2심 유죄 판결이 났는데 저 법인카드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도 책임 있다고 사퇴하라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아 사람들 죄송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예, 예. 예. 그래서 뭐 배우자에 대한 단죄다 이러면서 예. 뭐 그렇게 얘기했었던데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배우자에 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김건희 이 쌍으로 국민들한테 저질러 놓은 그 범죄에 대한 저 피곤함과 예. 범죄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성명도 없이 예.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라도 입번끝이라도 했냐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도 예. 국민의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괜히 이런 데다가 말 얹어가지고 박용진한테 한마디 더 듣고 예. 매만 더 보는 거 아니에요. 어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이번에 선거에 괜히 나오셨다 싶어요. 예. 이번에 어떻게 뭐 그 단일화 아수라장 하다가 후보를 못 내는 일이 국민의힘한테는 가장 좋은 수였는데 정말요? 그럼요. 후보를 내 가지고 오히려 매를 벌고 후보를 내서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그 밉상 정당이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